아까 세종시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단원권대 학원과의 거리입니다. 네. 이 아파트에서는요, 그래도 걸어서 꽤 걸려요. 그런데 보세요. 크로바 아파트는요, 바로 앞에 학원이 천지빛깔이에요. 네.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죠. 네.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죠. 또 중학교. 초, 중, 고 다 가기가 편한 것이 크로바 아파트입니다. 이런 입지적 차이도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냐면, 자, 호객노노에 여기 학원가가 있잖아요. 학원가 클릭하면은 다 나와요. 어디가 상급지인지 다 나옵니다. 자, 와부터 제가 대전을 말씀드린 이유가, 대전은 재미없는 도시, 노잼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해요. 울산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투자만큼은 우리 크로바 아파트를 보면은,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013년도 이때 갭이 1억 3,500입니다. 그런데 너무 적다. 투자금이 1억 3,500밖에 안 되네?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올랐죠? 2017년 돼서 올랐습니다. 4년을 기다려야 된 거예요. 4년이요. 그런데 이 4년 동안 여러분들 견딜 수 있을까요? 안 오르네? 그냥 버리고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버리고 가자. 던지고 가자. 그런데 내가 던지자마자 올라가는 현상. 그런데 이 전초적인 올라갈 때 전초 현상 뭡니까? 갭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네. 이 갭을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기간의 지루함, 이거는요, 세종시라는 이 세 개의 단어로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 2013년도에 들어갔잖아요, 대전에. 근데 14, 15, 16, 17, 18, 19 입주 물량이 계속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전에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요, 만약에 부산 근처에 김해라는 도시에 수만 채의 신도시가 생긴다. 그럼 부산 어떻게 돼요? 서부산 일대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에코 델타 시티라는 3만 세대, 총 규모 3만 세대, 그런데 만 몇천 세대가 먼저 2024년부터 착착착착 입주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제가 오늘 전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자, 누구나 선호한다는 광안대교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광안도 쌍용회가 디오션 아파트입니다.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가 여러분, 그 상급지 하는데 갭이 5억 3천입니다. 네. 줄어들 생각을 안 해요. 줄어들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자, 이 말이 뭐냐? 부산은요, 계속 신축의 입주 물량이 많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항상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항상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요, 규제의 강화입니다. 그 규제 중에서도 대출 규제 강화, 취득세 중과.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2021년 12월부터 3,853세대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12월인데 이제 곧 있으면요 8개월이에요. 입주 8개월차. 아직까지 세입자 못 구한 데도 있다는 겁니다. 자, 2022년도 어디요? 어디에 입주한다고요? 부산에, 네, 거제 레이 카운티 4,400세대인가요? 레이 카운티, 거제동 레이 카운티 4,470세대. 이런 것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디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셔라. 부산 또 2025년 이후에 에코 델타 시티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네. 내가 항상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물건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걸 하나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네. 조금만 기다리면, 올해가 아니고, 네? 2022년이 아니고 2022년이 아니고 2023년까지만 기다리면요 더 좋은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급하고 성급하게 올해 매수는
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휴가 나온 아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모토모토님 반갑습니다. 네. 아들아, 재테크는 시작해야 한단다. 네. 군대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뭘 준비했냐면요. 그 당시 저는 취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일단 취업을 하면 책을 많이 못 읽을 것 같아서, 군대에서 책을 한 200권 읽었던 것 같아요. 소설책이건, 자기계발 서적이건,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닥치는 대로요. 네, 그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는,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저자의 지식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조와 철학이 생기는 겁니다. 네, 한 달 남았죠. 네, 김지현님. 저는 한 달 남았을 때 여권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어학연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었고요. 저 어학연수 준비를 한 다음에 날아갔습니다. 네,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복학을, 저는 어차피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복학을 앞두었을 때 내가 어쨌든 간에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군대에서 착착착착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자, 토익을 준비할 것인가, 뭐 스피킹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무역 자격증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밖에 나와서 바로바로 준비를 해야지 타이밍 놓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 안타까운 게, 만약에 내가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든 뭐든 맨 땅에 헤딩부터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요,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회사에 할애하는 시간을 전부 다 오로지 제 전문적인 영역, 뭐 중개사나 부동산 이런 경제적으로 해서 쏟아 부었다면요,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여러분들께 더 많이, 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별일 없이 산다님께서 수도권은 어디 가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수도권은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3기 신도시가 어쨌든 2027년 이후부터 저는 입주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요, 수도권은요,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데 내가 매수를 한다면요, 투자가 아닌 실거주.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김포, 두 번째 파주 정도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금이든 자금이든 자체가 부족하신 분들은 실거주로 사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투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실거주할 지역 무조건 찾아야 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은 저는 차라리 지방광역시에 베팅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몇 바퀴 돈 다음에 2030년쯤 돼서, 그때 돼서 다시 서울과 수도권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2020 언제죠? 자, 이게 윤석열 정권 집권하기 전 5월 17일인가요? 대선이 언제죠?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자, 2022년 5월 11일 이전에는요, 요걸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A주택, A,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A주택은 2015년도 1월 1일에 매수했습니다. B주택은 2016년 2월 1일에 매수했어요. C는요, 뭐 예를 들어서 2020년 뭐 0201 요렇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B주택을 일반 과세로 매도를 했다. B주택을 일반 과세로 매도를 했다. 자, 그렇다면 A랑 C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죠? 자, 여기서 비과세
yes or no.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2022년 5월 10일 이전 그가 집권했을 때는요, A, C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X.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때 팔았으면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양도세 내야 한다. 네. 그런데 A랑 C 중에 둘 중에 하나 팔잖아요. 그래서 뭐 A를 팔았다 할게요. A를 팔아야죠. 네, A를 팔았다. 그 다음에 남은 1주택은요, 즉 A 판지 2년을 다시 보유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 이후는요, 자, 비과세가 예스입니다.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요거 알아두세요. 오늘 세무사한테 제가 확인했습니다. 세무사님한테. 자, A, B, C.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A랑 B랑 C. 요 중에 하나를 팔잖아요. 하나를 팔고 두 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한 채를 사고 나서 1년 뒤에 매수하고 그 나중에 종후주택이죠. 종전주택이라 하고, 신규주택이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인 거예요. 자, 그런데 A, B, C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 팔고 라고 해도 두 개는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랑 B 중에 하나 팔아도 BC가 되건 AC가 되건 둘 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10채를 갖고 있다. 그 중에 8채를 일반과세로 매도했다. 그런데 남아있는 2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다. 그러면 2개 모두 비과세 가능.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네,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름도 성도 몰라요 님께서 사전청약 낙생됐는데 나중에 매도할 때 많이 떨어지려나요? 무슨 말이에요? 낙생이 무슨 말이에요? 네, 서지민님 반갑습니다. 네, 제이슨케이님 반갑고요. 네, 제나님께서 울산 실거주집 팔고 작은 집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시간이 걸려도 내년보다는 올해 파는 게 낫겠죠. 일단 내년엔 더 안 팔려요. 그래서 올해 가을에 빨리 매도하시고 옮겨가시고 실전 확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동식님께서 생애 첫 LTV 90%는 기대하면 안 될 정책인가요? 그게 될까요? 자, 돈도 얼마 없는 사람들 대출을 90% 해준다? 그건 아니지 않나요? 네, 서영님께서 첫 번째 주택을 사고 두 번째 주택을 언제 사든지 드채미? 드채미가 뭐예요? 네, 신혼 희망타운이요. 네, 이호구님께서 성남 낙생 같네요 라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죠. 네, 근데 사전 청약이 그거 당첨되고 나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집을 사지 못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집을 살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뭐 투자는 부족하고 그래도 지금 타 명의를 활용할 수 있으면 부모님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거나 뭐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해서 또 투자를 또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정님 반갑습니다. 네, 재환님께서 네, 가을에 팔고 실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취소돼요? 그래요, 이호구님?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분양가하고 인근 시세가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성남이면 위치가 또 괜찮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게 좀 아깝죠. 자, 웅이아빠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들어왔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을 조금 빨리 시작했거든요. 양해 말씀 구할게요. 네,
재란님께서 울산 북구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자,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울산에 송정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울산 북구 신도시인데요. 신도시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다? 여러분 신도시 가격은 입주할 때는 미분양 뭐 마피 등등 여러가지 악재가 있지만요, 입주만 완성되면요 또 벼랑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올라가는 게 지방의 신도시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많이 들어오는 곳. 그런데 이게 지금 빠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밖에 설명이 안 돼요. 뭐다? 신축 거품이 빠졌다 라는 겁니다. 신축 거품이 빠졌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다? 신축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시세를 리딩하던 단지들이 약해졌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의 북구는요 비규제 지역이에요. 자, 이번에 중구와 남구를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요, 중구 남구 풀어주면요 날아갑니다. 어디가요? 북구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풀어준 이유가 있고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울산은요 내년에 풀어줍니다. 왜? 내년이 입주 물량이 오랜만에 거의 10,000세대가 입주합니다. 주요 입지에. 네, 요만큼 입주했는데 마탱이 갔잖아요. 네, 전세 세입자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울산이에요. 울산 사이클이 너무 짧아요. 잠깐 올라가고 말고 사람 환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울산 북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저렴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네, 저렴한 곳으로 올라가요. 이거 제가 사라는 게 아니에요. 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울산에 여기 오토벨 준파크가 있습니다. 자, 2021년 1월부터 해서 장기 횡보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 횡보하면 어떻게 된다? 전세가가 매매가가 따라 붙습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따라 붙어요. 네, 그건 알아두세요. 제가 이걸 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올 연말에 376세대의 이 아파트가 오토밸리 한양립서 포레스트가 입주를 해요. 그러면 여기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거의 1년 6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지 않았습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고, 최근에 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자가 많이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많이 진입했대요. 자, 그렇다면은 내년이 지나면 2024년도는요 다시 울산 같은 경우는 좀 더 지금보다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YKY